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52쪽 단어의 체계 한번 펼쳐보세요. 오유 이거 배웠는데. 자, 단어의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오늘 자 13강 자, 단어의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단어와 자, 단어와 어휘의 차이 알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휘 테스트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자, 단어는 뭐고 어휘는 뭐예요? 단어는 단어는 어휘는 뭔가 좀 더 고급스러워요. 단어의 고급. 약간 좀 어휘는 좀 품위가 있고 조금 뭔가 엘레강스한데 단어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얘들아, 너네 다 품사 배울 때 처음에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죠? 단어는 뭐냐면 홀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을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언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예요. 자, 단어를 다시 정리하면 자, 홀로 쓸 수 있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이면서 이에 준하는 말이고 우리가 언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준영아 조용히 해. 최소 단위를 말하지. 수업 시간에 바스락 와 응? 낙엽 밟는 소리가 나잖아, 준영아. 준영이가 가을을 그치. 좀 타가지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러면 어휘는 뭘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단어보다 뭔가 더 품이 있어 보이고 뭐 되게 저기한 단어를 그 어휘라 그럴까? 네. 어휘는 어떤 단어들의 묶음이 이 단어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집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집합. 그러니까 어휘가 단어보다 범위가 넓은 건 맞아요. 자,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간 단어의 집합이에요. 이것을 어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알아보게 되는 고유어나 한자어나 외래어는 어휘가 되겠지. 그치?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어의 체계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잖아. 그죠? 자, 볼까요? 자, 단어의 체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걸 어휘의 체계라고 하는 게 더 알맞은 표현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고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어 세 번째 외래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얘네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자, 선생님이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거 판서해주면 필기를 하세요. 저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말의 뿌리가 어딘지 말의 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네. 말의 뿌리를 기준으로 어떤 건 고유어라 그러고 어떤 건 한자어라 그러고 어떤 거는 외래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단어의 체계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말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방언. 방언에서 방자는 옛날에는 한 나라를 뜻하는 한자로도 쓰였지만 그냥 지금은 지역, 그치? 지방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역에서 쓰는 말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언어의 여러 개 이렇게 나눠진 걸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지역 방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지역 방언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사투리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또 사회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어 말고 우리가 이게 방언에 대비되는 게 표준어잖아. 그죠? 자, 이 표준어와 달리 이렇게 각 지역에 따라서 쓰는 말들이 조금씩 다른 거 있지.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인데 지방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 방언은 사회 방언이 은어예요? 아니에요. 사회 방언 안에 포함이 되는 게 은어예요. 그러니까 사회 방언이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세대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직업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게 방언 안에 속하는데 그 자기들끼리만 은밀하게 알려고 하는 단어들 그게 은어야. 네. 그리고 좀 속되게 쓰는 말들을 속어라고 얘기도 하고 관용어도 있죠. 여러분들 관용어 많이 배우잖아. 그죠? 그 어휘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단어의 체계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알게 될 거고요. 방언에선 지역방언과 사회방언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고유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단어의 책에서. 자, 고유어. 자, 고유어는 먼저 개념부터 이야기하면, 자, 고유어의 개념은 뭐냐면 옛날부터 사용해온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것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옛부터, 옛날부터 우리말 또는 이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교재에 보면 예시로 뭐가 있어? 하늘, 미르, 시나브로 같은 거 있지? 하늘은 알죠? 미르가 뭐예요? 우리 지금 현대 한국인들은 순수한 우리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외에는 많이 잊혀진 것들도 많아. 예를 들어서 미르 같은 경우에 미르가 뭘까? 미르가 뭘 것 같아요? 응? 미르. 그 포켓몬 Z 용이야, 용. 용? 용을 미르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용이요? 드래곤? 날아다니는 용? 드래곤? 요거? 좋아요. 그게 용 이래요? 자, 그리고 뭐 시나브로 같은 것들. 시나브로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거 손도 우리말이죠. 눈도 우리말이죠. 하늘, 산, 뭐 바다 이런 것들. 지주 절개도. 그거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자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로 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우리가 하는 눈, 하늘, 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미르, 또 뭐가 있어? 뭐 땅.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다, 골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골메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볼메다요. 그러니까 말소리나 얼굴에서 표정에서 성난 기색이 있는 것을 볼메다라고 하는 거야. 말소리나 표정에서 성난 기색이 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볼매다. 이거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의 특징. 자, 이런 우리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말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왜 해놓고 죄송하다 그래? 안 할게. 자, 우리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해왔으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응? 진짜.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정서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표현해서 정서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표현하며 정서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해요. 자, 두 번째 특징. 자, 여기 1번이면 자,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우리말들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이어 할 때 손을 예시로 들었었죠. 그죠? 손의 중심 의미는 우리 몸에 달려있는 신체 부위라고 얘기하면서 이 손이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주변 의미가 많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우리말이 바로 이런 다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니까, 자, 우리말 중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게 되면서 말이 표현이 이상하다. 쓰이다 보니 하나의 단어에 뭐예요? 여러 의미가 담긴 뭐가 많을까요? 다이어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어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보다의 중심 의미는 뭘까요? 보다의 중심 의미. 서준아, 필기해, 필기. 잠깐만. 너 엉뚱한 교재 펴놓고 있잖아, 지금. 저기 문법 교재. 그래서 너가 지금 전혀 이렇게 감을 못 잡고 있구나. 문법 교재 안 갖고 왔어? 선생님이 그거 하나 갖고 프린트해 준 게 뭐뭐 있었어? 그거 있잖아. 이거 하잖아, 지금. 자, 보다의 중심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눈으로. 그치? 눈으로. 사물에 관찰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앞에 있는 사물의 형태. 것의 형태나 모양도 형태 안에 들어가지. 네. 자, 존재의 특징을 살피는 거야. 존재의 특징을 살피는 거지. 네. 자,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냥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걸 보다지. 그런데 자, 여러 주변 의미를 한번 볼까? 주변 의미를 보면 자, 첫 번째 선생님 예시를 들게요. 자, 맞선을 보다. 뭘 본다고요? 맞선을 보다. 자, 맞선이 두 번째. 소개팅이라고 말했잖아. 자, 동생을 보다가 돌보다. 잠이 들었다. 예시문을 쓰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너를 보아 내가 참는다. 자, 너를 봐서 내가 참는다. 자, 그 다음에 음식 맛을 보다. 음식의 맛을 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시험은 잘 봤니? 지난번에 했었죠? 시험은 잘 보이나? 잘 봤니? 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다는 눈으로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그죠? 눈으로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라면 여기 맞선을 보다의 보다는 뭘까? 어떤 약간 소개팅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옛날에는 소개팅을 하다라고 되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는 맞선을 보다라고 표현했어요. 맞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소개해서 두 사람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목적이 분명하지, 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동생을 보다가 잠이 들다 해서 보다는 뭘까요? 돌보다. 그렇지, 돌보다. 누군가를 돌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너를 봐서 내가 참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위에서. 어? 봐준다. 위에서다. 어떻게 봐준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봐준다. 너의 상황이나 형편 따위를 내가 헤아린다. 위한다. 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를 봐서 참는다라는 표현에서는 위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네 상황을 내가 헤아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헤아리다. 상황 또는 형편을 헤아리다. 자, 근데 음식의 맛을 보다는 뭘까? 음식의 맛을 보다. 느끼다. 응? 느끼다. 아니지. 음식의 맛을 보다는 건 뭐야? 간이 잘 맞나 안 봤나 먹어보는 거잖아. 자, 음식에 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잘 봤니는 뭘까? 했니? 응? 했니? 뭘 했어? 들었니? 그러니까 너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니? 그지? 네. 자,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니? 네. 라고 물어보잖아. 그지? 자,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맨날 그러잖아. 어휘 테스트 잘 봤어? 라고 물어보지. 그럼 어휘 테스트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지? 자, 요렇게 해서 보다라는 우리말은 하나의 중심 밑에 다양한 주변 의미가 있어서 우리말의 특징 중에 하나. 바이오가 많다. 이게 우리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말 보면 뭐가 많을까? 자, 우리말 중에 또 여러분 우리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지난번에 그 포근한 봄에서 나왔던 거 뭐 아니면 봄이 뭐지? 그 시가 갑자기 생각 안 나. 3월이라는 시에서 3월? 3월이라는 시 여러분 배웠잖아. 예. 오규원의 3월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거 음성 상징어들 있었죠. 여러분 음성 상징어 뭐가 있어? 동글동글하다. 또 땡글땡글. 땡글땡글 동글동글 또 세모세모. 세모세모는 잘 표현하지 않지. 또 네모네모. 뭐가 있어? 음성 상징어 동글동글. 탱글탱글 또 부들부들. 부들부들 또 삐걱삐걱. 삐걱삐걱 쿵쾅쿵쾅 다 뭐예요? 부엉이는 나죠. 다 거기 한자어예요? 외래어예요? 고유어. 고유어지. 그래서 우리말에는 자 뭐가 많냐면 우리말에는 음성 상징어 자 음성 상징어 또 뭐가 있냐면 색채어. 색채어가 뭘까? 색깔을 나타내는 거. 우리말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랗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한번 표현해보자. 맨 먼저 옥수수. 누렇다 또 누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또 노랗다. 노랗다 노랗다 또 노르스름하다 샛노랗다 그제 누리끼리하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많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색채어가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고유어에서 순수하게 우리 음성 상징어나 색채어는 보통 우리의 순수한 고유어 우리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 다 했어요? 아니요. 우리말의 특징. 자, 옛날부터 사용해온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 다음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표현하면서 정서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담긴 다이어가 많다.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뭐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 복수 테스트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음성 상징어나 색채어가 많다.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낼지 여러분 상상해봐. 예측해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아? 응? 얘들아, 노란색을 주고 그런 거. 색채어를 5가지 쓰시오. 초등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한번 예측을 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예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때? 희열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한번 예측을 해봐봐.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이제 한자어예요. 한자어. 자, 한자어에서 한자라는 말은 자, 이거예요. 한자는 이건 뭐야? 저게 한자예요. 한나라 한자 맞아. 야, 멋진데. 그러면 한나라 한자의 글자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한나라의 글자. 아니, 한 나라의 글자가 아니라 옛날 중국 역사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자, 근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자, 옛날에 중국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은 바로 한나라.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진나라. 그래서 왜 여러분들 몰라요?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되게 보냈던 그런 사람인데, 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졸려? 자, 아침에 너무 일찍 와서 그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렇게 여러 나라로 갈렸기 때문에 쓰는 글자도 틀리고, 무게를 재는 단위도 틀리고, 심지어 길의 폭도 틀린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한 나라로 만들려면 통일해야 되겠지. 표준화를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글자도 다르게 다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통일을 했어. 그 진나라 때 글자를 딱 통일을 했어. 근데 진나라가 20년, 21년밖에 못 갔어. 그러고 나니까 그 통일한 걸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혜택을 본 나라가 생겼어. 그게 바로 한나라야. 이 한나라가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의 한족의 정체성을 만든 나라. 그래서 글자도 한자. 중국 사람들 뭐라고 불러? 한족, 주류 민족을 한족이라고 부르잖아. 그게 다 이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글자가 한나라가 만들었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오랜 시간, 수십 세기 동안 동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글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도 한자가 굉장히 일찍부터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의 70~80%가 한자어야. 그리고 여러분, 국어 교과서는 있잖아. 거의 90%에서 95% 가까이가 한자어예요. 제 이름도 한자예요. 제 이름도 한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한자어는, 자, 개념 한번 볼까요?
자, 말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한자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시 한번 볼까?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독서, 가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자유. 또, 여러분, 한자 하면 떠오르는 거 얘기해보자. 자유. 그 다음에 또, 추억, 연세, 뭐 이런 거 있어요. 추억, 연세, 언어. 자, 여러분 떠오르는 한자. 필통. 오! 일통. 한자. 담다. 또? 담배는 한자가 아니야. 가방. 가방? 근데 한자도 한자잖아. 한자도 한자. 노트 아니 연필. 글 연필. 글자 개념 개념. 단어 단어. 달력. 연습 자, 맞아. 연습도 한자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쓰는 말들, 여러분들 그냥 익숙하게 쓰는 말들의 한자어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럼 한자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자어는 우리말 어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이야. 우리말 어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자,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 개념어나 추상어라든 거는 우리가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서, 자, 1번, 2번.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안 낼 수 없나? 어? 좀 더. 미안해. 자,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고유어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고 분화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으니까 뭐를 보완할 수 있어요? 우리 고유어를 보완하는 거야. 고유어를 보완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우리말이 있죠? 그죠? 생각은 우리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어떤 문장을 쓸 테니까 그 문장을 한자어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 두 번째.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다 생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생각이다. 자, 그 다음 또 내 생각대로 일이 끝났다. 자, 또 이번에는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자, 또 하나. 거기에 갈 생각 있니? 선생님 근데 이것도 필기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옛날 일이 생각나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써주는 거는 필기하라고 써주는 거겠죠? 네. 이거 지금 뭐 예시 들어주는 거예요? 생각. 우리나라의 고유어나, 우리나라에는 다이어가 많다 그랬죠? 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헤아리는 걸 생각이라 그러지? 네. 근데 이게 아까 다이어가 많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한자어는 그거를 하나하나 어때? 정확하고 분화된 의미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예시를 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이것도 필기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초등학생이에요? 죄송해요. 중요한 거라니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겠죠? 네.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와요?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겠지, 그치? 꼼꼼하게 써.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생각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한자어로 바꾼다면? 고민? 고민에 빠졌다? 여기서 고민은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사색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사색한다. 얼굴이 사색입니다. 그거는 얼굴빛이 나쁘게 변했다라는 얘기고 이 사색은 생각을 깊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는 것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고 한자로는 발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참 좋은 발상인데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공기가 없다고 상상해봐. 오, 맞았어. 상상해봐. 자, 이번에는 네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끝났어. 예상. 예상? 네 예상대로 일이 끝났어? 네.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상상. 아니. 발상? 무언가를 생각해서 일이 끝났어. 그럼 네 계획이라는 거야. 계획대로. 예상이란 표현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일이 끝날 것 같아 추측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요 말의 의도는 계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은 뭐예요? 우리말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갈 생각이 있어? 너 거기 갈 생각 있어? 의사 또는 마음. 의향, 의향. 의사가 있니? 의향이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옛날 일이 생각나지? 기억? 그렇지, 기억. 옛날 일 기억나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버리는데 한자어를 갖다 대입하니까 어때요? 각각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분화되어서 설명될 수 있지.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우리말 어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뭐가 많다고요?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서 고유어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고 분화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좋다 할 때 그 어휘력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한자어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우리 고유어도 중요하죠. 그죠? 우리 고유어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그죠? 글을 쓰거나 특히 주장하는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이런 한자어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 좋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필기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말의 뿌리를 기준으로 한 세 번째 고유어 말고 한자어 말고 외래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외래어라는 말은 자,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서 온 말이야. 그럼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우리말에서 그걸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이 말 썼을까요? 북한은 그렇게 쓴대. 외국에서 들여온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이 말을 갖다 그대로 썼을까? 아니요.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외려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거예요. 개념. 자, 외국에서 들여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 자, 우리 외래어 뭐가 있을까? 피자. 치킨. 바나나. 카메라. 어? 노트북. 카메라, 이 노트북. 피자 외래어 아니에요? 피자는 우리가 그 피자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말이 피자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말 있어요? 네. 야채빵. 도우. 자 도도요. 얘들아 서준아 가방 옆에 놓으면 안 돼? 가방 왜 그렇게 가방을 사랑하는. 근데 한자어도 외래 옛날에 어떤 누나 한자어는 우리가 얘들아 한자어는 우리가 고조선 때부터 써왔던 글자야. 그래서 한자어는 외래어가 아니지 한자를 기반으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왔던 우리말이에요. 그럼 사자성어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했으니까 우리말이지. 그러니까 한자로 쓰여졌다고 해서 다 중국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자어는 우리가 오랜 시간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한 우리말이에요. 자, 그래서 외래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버스, 여러분 택시,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말인데 네. 자, 이런 외래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2번 특징 봅시다. 특징 첫 번째. 자, 우리말에 없는 어휘나 다른 문명에서 유입된 어떤 거,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거야. 자,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나 다른 문명에서 유입된 사물의 개념을 표현하는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외래어를 지나치게 또 많이 쓰는 것도 그렇게 적지 않아요. 야, 외래어가 있어서 우리말을 풍요롭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자, 우리말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나치게 많이 쓰면. 우리말이 파괴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문화의 자긍심이라든가 우리말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문화의 자긍심.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우리말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어들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 남발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지, 그치? 좀 가능하면 우리말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겠지. 우리말을 제대로 쓰지. 우리말도 사실은 뭐예요? 언어 파괴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치? 그런데 이 언어를 보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지, 그치? 이런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되게 뭐 나쁘지 않은 현상이야 라고 보는 반면에 조금 이제 세대가 있는, 그치? 그런 분들은 언어 파괴라고 보기도 해.
그래서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세대 간에 조금씩 달라요. 완전히 그거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봐야지. 저들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색다른 건데. 여러분들은 몰랐어요? 네. 여러분들이 막 말을 줄여 쓰거나 일본식 말을 가지고 와서 막 쓰는 것들이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재미로만 쓰잖아. 그죠? 근데 어른들이 보는 시각은 좀 심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외래어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 이게 외래어인지 몰랐을 거야. 고무. 고무 이건 외래어예요. 알죠? 고무는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예요. 빵도 외래어인 거 알죠?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담배도 외래어예요. 담배? 담배가 원래 타바코라는 건데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그냥 담배가 된 거야. 그것도 외래어예요. 오토바이도 외래어래요. 당연한 거지. 아 그래? 물을 많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혹시 홈이라는 도구 알죠? 네. 호미. 봄이. 호미 몰라요? 땅 팔 때 이 밭 알아요. 농사할 때 그 호미도 외래어예요. 진짜요? 옛날 그 만주족들이 쓰던 언어예요. 와. 그게 우리가 이제 그들하고는 우리가 문화가 워낙에 자주 교류가 되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여러분 가위도 외래어인 거 알아요? 네. 가위가 외래어라고. 가위도 저기 만주족이나 여진족들이 쓰던 말이에요.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나 같은 사람들. 국자. 국자는 우리말. 니하오도 외래어예요. 칼은요? 니하오는 외국어지.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를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역시 다른.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그렇다고. 아니, 콘서트 얘들아. 외래어인데 약간 컴퓨터는 좀 미국 같잖아. 그냥 우리말에 들어온 건 그냥 컴퓨터라고 하고 단어처럼 표현하는 건 자기가 영어 좀 한다고 아니,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입을 그게 굴려서 말하는 거야. 혀를 컴퓨터는 굴려서. 좀 더 발음이 구수하지. 엄마 나 컴퓨터를 할게 이런 거 이상하잖아. 아니 엄마 나 컴퓨터 할게. 자, 다 떠들었어? 네. 자, 이번에는 방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방언은 첫 번째 지역 방언이 있죠. 자, 지역 방언. 지역 방언은 우리가 사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 알고 있는 사투리 뭐 있어요? 사투리. 어서 웃소리. 그럼 어디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지? 여러분, 그 어린 왕자라는 책 읽어봤어요? 네. 그거 독서 마라톤이라서 읽어봤어요. 자, 몇 년 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어린 왕자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프로젝트는 아니야. 어린 왕자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지방의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언어 있지. 네. 그런 걸로 이제 어린 왕자를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 나온 게 경상도 버전. 경상도 버전으로 어린 왕자가 써서 어린 왕자를 경상도 버전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에린 왕자. 뭔가 이름 같은데.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는 뭐라 하냐면 에린 왕자. 똑같은데. 뭐야? 선생님이 전라도 사투리를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어이 아이밖에 안 돼. 근데 틀려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나왔어요. 두린 왕자. 응?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경상도 버전하고 전라도 버전은 있어. 그거 한번 들어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재밌겠다. 그래서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지역 방언의 개념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선생님 그러면 어린이를 두린이라고 해요? 그런 것 같아.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진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쩐다. 자,
그렇게 크게 웃길 일은 아닌데? 자, 수업에 집중 안 하면 또 다음 주 복습 테스트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지금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해요. 건호야, 아니야? 네. 알았어. 다음 주 기대해볼게. 자, 그래서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 부추라는 채소 알죠? 네. 부추라는 채소를 저기 어떤 데서는 부초라고 부르고 그죠. 또 저기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불러요. 정구지. 부산. 부산? 경상도 그쪽에 전체 그쪽 전역에서는 아마 그쪽 지역에는 많은 지역에서 부추를 정구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소리라고도 부르고 조리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다양한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자, 이 사투리의 특징 한번 알아봅시다. 사투리의 특징. 그 사투리를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색깔이 확실하게 묻어나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가졌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있잖아. 요즘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그 경기도로 올라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치? 특히 서울로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자기가 지방에서 올라왔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서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표준어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표준어를 쓰려면 좀 긴장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느 순간 긴장이 딱 풀렸어. 그래갖고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스럽게 자기 고향말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 특히 이제 부산 사람들 말 있지.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사람도 어때? 똑같은 지역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두 사람이? 친해져요. 그렇지. 갑자기 더 친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이런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정서, 강하게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지역민들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강해요. 같은 지역민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다. 자, 근데 요새 보면 이게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사투리보다 표준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 그지?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 사투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투리를 보존하려는 노력도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말의 이제 이런 지역에 따라서 같은 말을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역 방언관을 기억해서 아는 거. 지역 방언과 관련해서 보면 자, 같은 언어이지만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이고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지역민들 사이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지역 방언이다. 선생님이 오늘 소개한 어린 왕자 그 세 가지 버전 중에 한 가지라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색다른 재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역 방언을 얘기했으면 표준어의 개념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네. 그죠? 자, 표준어는 어떤 걸 표준어라 그러냐면 자, 교양 있는 현대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는 고향이 없는 거예요. 쓰는 말. 꼭 그렇진 않지.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교양이 없는 건 아닌데 표준어의 의미를 이렇게 정해놨다고. 교양 있는 현대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준어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방언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방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사회방언의 개념은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회방언은 뭘 사회방언이냐면 성별이나 직업,
아니면 세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말을 말하는 거야. 달라진 말. 자, 성별, 세대, 직업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서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쓰는 말 중에 자 남자는 여자 형제를 뭐라 그래요? 누나라 그러지? 여자는 언니. 자, 남자 형제를 남자는 형. 여자는 오빠. 이렇게 다르게 불러. 이런 것들도 사회적 방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삼촌 있어요? 아, 예. 네. 외삼촌이 외삼촌 있어요. 외삼촌이 여러분 아빠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몰라. 형. 원래는 매형이라고 불러요. 미영. 그런데 이모가 있으면 이모는 여러분의 아빠를 뭐라고 부를까요? 매누? 형부라고 불러요. 맞다. 네. 이렇게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다른 말 어떤 게 있을까? 세대 간의 다른 말. 자, 여러분 젊은 세대가 쓰는 말, 그 다음에 노년이 쓰는 말. 자,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10대 보자. 10대로 보자. 자, 여러분 10대가 쓰는 말, 10대에서 20대들이 많이 쓰는 말 뭐 있을까? 10대. 야야. 여러분들 줄임말 되게 많이 쓰죠? 네. 자, 줄임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라방. 그러면 저기 한 5, 60대 되는 분들 라이브 방송하면은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까? 많을까? 적을까? 저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장년층, 중장년층이라고 불러봅시다. 이들은 줄임말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줄여서 쓰잖아.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문화상품권 알아요? 네, 이거 없어요. 이제 요새는 안 쓰죠? 옛날에 문화상품권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불렀어? 문상. 문상이라고 그러지? 또 생일 선물은 뭐라고 불렀어? 생선. 그런데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할머니 저 친구 생일에 생선 사가야 돼요. 돈 좀 주세요. 그럼 선생님, 할머니는 뭐 산다고 생각했을까? 고등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런 거예요. 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직업에 따라서는 쓰는 말들 뭐가 있었어? 그 직업군에 따라서, 그치? 직업군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전문 분야에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에요. 누나가 좀 조용히 하셔. 자, 이런 것들을 사회방언, 성별, 세대, 직업에 따라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은어, 속어, 관용어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은어는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돼. 여러분들끼리 쓰는 은어 있나? 없죠. 없어요. 자, 은어가 뭐냐고? 은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사용하는 말이 은어예요. 암호예요? 암호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속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속적으로 쓰는 말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쪽팔린다, 토낀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올바른 말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속어죠. 속어. 자, 그 다음에 유행어도 있고, 관용어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오늘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자, 단어의 체계에서 고유어는 뭐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말. 우리나라, 그래서 고유어의 특징 한 가지 얘기해보자.
저기 건호. 보유의 특징 뭐가 있어?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거.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거. 응. 다이어가 많아요. 그렇지. 왜 다이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써왔어. 쓰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에 다양한 의미가 담기는 다이어가 많다 그랬지. 자, 그러면 자, 준혁이 한자어의 특징 얘기해 보자. 한자어요. 그처럼 한자어의 개념이나 특징. 추상어,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정확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외래어의 특징은 뭐지? 선우. 우리말에 없는 구경이나 다른 모임에서 유입된 사물의 개념을 표현하고 우리말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쓰여 우리 문화 자긍심과 우리말의 정체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쓰자. 아니 자긍심을 해칠 수 있다고. 그 맞서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자, 서준이 지역방언의 특징 한번 얘기해 보자. 같은 특징. 지역방언의 특징.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달라져. 또 어떤 특징이 있어?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다. 다양하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가진다. 깊은 유대감을 가진다. 또 하나는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말이다. 자, 사회적 방언은 성별, 세대, 직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어의 체계까지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숙지를 했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